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3, 고2, 그리고 유치원생까지 2차 등교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전 자가진단으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교 중지됐고 곳곳에서는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온라인 개학 이후 처음 학교 가는 길. 마스크를 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문으로 들어갑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잘 따를지 걱정이 앞섭니다. 거리두기 같은 거 이제 철저히 하고 이제 특히 급식 시간 같은데 이제 애들 잘 거리두기 잘 선생님이 지도해가지고 잘 시켜줬으면은. 한 명씩 발열 검사를 받고 들어간 교실에선 간격을 띄운 책상에 혼자 앉습니다. 하지만 금세 답답해진 듯 몇몇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고 장난을 칩니다. 답답해도 참자. 마스크 잘 낄 수 있죠. 점심시간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식탁에 서로 자리를 띄우고 앉아 식사를 합니다. 2차 등교 개학 첫날 대면 수업에 나선 학생은 도내 전체 학생의 절반가량인 3만 8천여 명. 하지만 260명은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으로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해 등교 중지됐습니다. SNS 등에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어렵고 긴 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게시가 잇따르는 상황. 도내 일선 학교 곳곳에서도 학생들이 팔짱을 끼고 다니거나 여럿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등 거리 두기가 무색해지고 있어 교사들은 방역 관리에 비상입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실제적인 거리 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제 2학년이 등교했기 때문에 타학년 학생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자제하도록 이렇게 학생들의 지도를 하고 있고, 제주도 교육청이 방역 지원 인력 700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해 방역 지도를 돕기로 했지만 학생 수 140명당 1명에 불과해 거리 두기 등 실제 방역의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격주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초등학교는 학생 수 900명 이상, 중학교는 700명 이상을 과대 학교로 정하고 중3과 초 1, 2학년을 제외한 학년의 경우 격주 등교 수업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과대 학교 기준을 밑도는 오현중과 신성여중, 사대부중, 그리고 서귀포여중도 격주 등교를 결정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으로 격주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주공항 용역업체 노동자들도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요. 그런데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와 다를 게 없는 자회사를 내세워 예전보다 임금을 오히려 깎는 바람에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에서 짐을 실는 카트를 정리하는 함진수 씨. 용역업체 비정규직이던 함 씨는 올해부터 한국공항공사가 설립한 자회사 정규직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인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다음 달에 드리겠다는 말도 없고 전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제주공항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여 명. 하지만 상여금은 4년 전에 4분의 1로 줄었고 2017년 이후 입사한 노동자들은 기본급까지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삭감됐습니다. 자회사 측은 모기업인 한국공항공사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회사 저희 쪽에서 지금 급여를 세팅한 게 아닙니다. 그 자회사 추진팀에서 먼저 다 급여 형태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걸 다 세팅해서 지금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원상 회복하라!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항공사가 용역회사보다도 열악한 조건으로 자회사와 계약을 맺어 임금을 낮춰놓고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억누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노조는 앞으로도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필요하면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도내 대상 가구의 95%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가구는 29만 2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95%인 27만 4천여 가구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어제부터 현장 접수 오부제가 해제됐고 선불카드로 지급받기 원하는 도민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8월 18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해양 쓰레기 하면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낚시나 어로 활동 중에 버려진 바닷속 쓰레기가 더 심각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하여항, 무언가 끌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심하게 녹이 쓴 닷. 어선의 일부로 보이는 철제 구조물까지 연이어 올라옵니다. 수중 정화 작업 2시간 만에 끌어올린 쓰레기입니다. 어선의 충격 방지를 위해 쓰인 폐 타이어부터 관광객이 놓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통발까지 온갖 잡동사니가 나왔습니다. 잠수사 40여 명이 반나절 수거한 쓰레기만 7톤. 물속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부유물 탓에 시야가 탁한 가운데도 잔뜩 뒤엉킨 채 버려진 그물이 눈에 띄고 각종 생활용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가 워낙 많다 보니 정화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녀봤을 때 위에 그냥 깔려 있는 것들도 많지만 이제 뻘에 깔아앉아서 살짝 보이는 그런 큰 쓰레기, 작은 쓰레기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걸 다 치우려면 정말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넘치는 바닷속 쓰레기에 일부 마을 어장에는 해초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해녀들은 해산물 수확량이 줄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80% 줄였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게를 이렇게 해봤는데 성게 알이 하나도 안 쳤어요. 해녀들이 진짜 솔직히 성게에서 진짜 10원도 못 벌었어요. 일부 해녀들은 어선에서 버린 폐기물 등에 걸려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지만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들 마침 함정도 있고 이렇게 육상도 이렇게 순찰하면서 매년 이렇게 좀 이렇게 단속을 이렇게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연안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12,000톤. 해마다 60억 원을 쏟아부어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바닷속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환경단체 반발과 환경청의 요구로 중단됐던 비자림로 공사가 1년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제주도는 보존 가치가 낮은 이 구간에 한해서 먼저 공사를 재개했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동식물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1년 만에 다시 중장비가 투입돼 길옆 삼나무들이 하나둘 베어집니다. 제주도가 공사를 재개한 곳은 비자림로 확장공사 2구간. 법정 보호종 동식물이 확인된 1-3구간을 제외하고 삼나무 보존 가치가 낮은 1.3km 구간입니다. 제주도는 공사 재개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도로폭 축소나 속도 제한 등의 협의를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밀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거고 그 문제가 안 되는 그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정 보호종들이 번식을 준비하는 시기에 공사를 재개했다며 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대체 서식지를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좀 책임 있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책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사를 시작하셔야지 그런 대책을 하나도 지금 시행하지 않으시고 바로 벌목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이 구간에 대한 벌채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보종 서식 실태 조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환경청과 협의해 2022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공사 중단과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다 환경단체도 본격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신안의 한 섬마을이 온통 보라색으로 뒤덮여 퍼플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라색 꽃은 물론이고 섬 안의 모든 게 보라색인데 해상 보행교까지 확대 조성돼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마을 언덕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물결치는 보랏빛 라벤더는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라벤더 정원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신안 반월 박지도. 집 지붕색이 모두 보라색으로 채색됐습니다. 화장실과 가로등은 물론 앙증맞은 공중전화기까지 섬 전체가 온통 보라색입니다. 지붕도 보라색, 다리도 보라색, 다 보라색이니까 너무 예쁘고 마음도 편안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나와보니까 아주 재밌고 좋아요. 신안 반월 박지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좌도에서 해상 보행교를 건너야 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 위 4.2km 구간을 거닐면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만들어진 해상 보행교도 최근 보라색으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속이 시원하고 탁 트이는 그런 기분 너무 좋은데요. 오늘 날씨도 좋고요.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보라색 섬 가꾸기에 동참하면서 신안의 작은 섬 반월박지도가 관광명소 퍼플섬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산지와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5mm 미만으로 양은 매우 적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겠고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26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할 땐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16도, 서부 15도, 동부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24도, 남부 23도, 서부는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 1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고요. 모레까지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흐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어린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포에 질려 버스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내린 뒤에야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한 미세 섬유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옷을 15군데로 나눈 뒤 피고인의 옷과 비교해 증거 가치가 높아졌다고 밝혔지만 변호인은 1심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섬유가 서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3차 공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귀포시 문섬 일대 해중 경관지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 항만구역에 선박 계류 시설과 해양 레저 체험센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중 경관지구 조성 사업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와 서귀포 항만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 40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해양 레저 체험센터와 다이빙, 선박 계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 지역 어가 경영주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도 어가 수는 4천여 가구, 어가 인구는 9,100여 명으로 2010년보다 5,000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76%를 차지했고 20대는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 어업 총 생산량은 8만 8천 톤으로 2010년보다 7천 톤 증가했습니다. 제주 이주 열풍이 한풀 꺾인 가운데 30대가 유입 증가세를 주도하고 20대는 순 유출로 다시 전환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000년 이후 20년간 제주 인구 이동 추이를 조사한 결과 제주 인구는 2016년 순 유입이 15,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3,000명 수준으로 상승폭이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가 유입 인구 증가세를 주도한 반면 20대는 2014년 순 유입으로 돌아선 뒤 지난해 다시 순 유출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